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나요? 혹시 당신이 무심코 한 말이나 행동이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주거나 소중한 기회를 잃게 만들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모두 행복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삶에서 진정 중요한 것들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아는 것에서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행복하고 지혜롭게 살기 위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12가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인간관계와 일상 속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4가지 질문, 4가지 말을 끊는 행동, 그리고 4가지 자랑을 중심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부부의 경험에서 시작됩니다. 결혼한 지 5년이 된 진호와 혜진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하고 행복한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항상 남편 진호가 자신에게 던지는 몇 가지 질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곤 했습니다. 어느 날 혜진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진호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지금까지 뭐 했어?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혜진은 순간적으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저 피곤한 하루를 마치고 잠시 쉬고 싶었던 그녀에게 진호의 질문은 마치 그녀를 의심하고 책망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진호는 자신이 잘못된 의도로 말을 한 게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혜진은 그의 말투와 태도에서 늘 자신의 행동을 평가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국 혜진은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당신은 항상 나에게 내가 무엇을 했는지, 왜 그렇게 했는지 묻기만 해. 나는 당신에게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사랑받고 싶은 사람이야. 이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익숙하게 들릴 겁니다. 우리는 무심코 던진 질문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부담과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왜, 어떻게 같은 질문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자신의 행동을 변호하거나 해명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인간관계를 위해 첫 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질문들입니다. 왜 이렇게 했어? 지금까지 뭐 했어? 이걸 왜 이렇게 안 했어? 도대체 무슨 생각이야? 이 4가지 질문은 가족이나 친구, 동료 간의 신뢰를 단번에 깨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심리학자들은 상대방의 행동을 의심하거나 평가하려는 태도 대신 그들의 감정과 상황에 공감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많이 힘들었지? 어떤 하루를 보냈어?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줘와 같은 따뜻한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큰 위로와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잠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도 무심코 왜 이렇게 했어? 같은 질문을 누군가에게 한 적이 있지 않나요? 그리고 그 질문이 상대방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켰는지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사용하는 말과 질문은 단순한 단어의 조합이 아니라 상대방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말을 떠올려 봅시다. 질문은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열쇠가 될 수도 있고 그들의 마음을 닫는 자물쇠가 될 수도 있다.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 상대방에게 열쇠가 되는지 아니면 자물쇠가 되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자주 범하는 2번째 실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서로의 말을 끊는 실수를 무의식적으로 저지르곤 합니다. 하지만 이 사소해 보이는 행동이 어떤 큰 오해와 상처를 낳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절대 끊어서는 안 되는 4가지 순간에 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왜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인간관계를 얼마나 지혜롭게 만드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몇 년 전, 한 중소기업에서 일하던 은주는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 중 팀장인 상호는 팀원들에게
프로젝트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라고 했습니다. 은주는 평소에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그날만큼은 용기를 내어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 고객의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설문조사에서 고객들이 그런데 은주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상훈이 끼어들었습니다. 그거 좋은 의견인데 이미 우리가 고려했던 부분이야. 다음 의견 있는 사람? 은주는 순간적으로 자신이 무시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발언하지 않았고 회의가 끝난 후에도 그날의 일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괜히 나섰나? 내 의견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건가? 자신감을 잃어버린 은주는 그 이후로 점점 더 위축된 채로 회사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말을 중간에 끊는 행동은 의도와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대화 중 중요한 순간에는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야만 그들의 진심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지 말아야 할 4가지 끊어선 안 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첫 번째로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을 때입니다. 누군가가 슬픔이나 기쁨 혹은 화를 표현하고 있을 때 그들의 말을 끊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혹은 나도 그런 적 있어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감정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상대방이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있을 때입니다. 내가 한 번은 이런 일을 겪었는데 하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순간 그거 나도 알아. 근데 내 얘기 좀 들어봐라고 끼어드는 경우를 본 적 있으신가요? 이 순간 상대방은 자신의 경험이 하찮게 여겨진다고 느끼고 더 이상 자신을 열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로 상대방이 고민을 이야기할 때입니다. 요즘 내가 이런 일이 있어서 고민인데 라고 말했을 때 그건 내가 잘못했네. 혹은 이렇게 하면 되잖아 라는 단정적인 말을 던진다면 상대방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마음을 닫아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입니다. 질문은 그 사람이 호기심이나 진심을 담은 표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답을 끊어버리면 그 대화는 더 이상 깊이 있는 교류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우리가 대화에서 말을 끊지 않는 것은 단순히 예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받아들이는 태도의 표현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최근 대화 중 누군가의 말을 끊은 적이 있었나요? 혹은 누군가가 여러분의 말을 끊어서 상처받은 적이 있나요? 그 순간이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켰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은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그러니 말을 하기 전에 그 거울에 무엇이 비칠지를 먼저 생각하라. 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경청하는 것은 우리가 타인의 마음에 좋은 거울이 되는 첫걸음일지도 모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피해야 할 또 다른 실수, 과도한 자랑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가 과도하게 자랑하는 모습을 보며 불편함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감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 종종 듣는 이에게는 거부감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자랑을 하고 싶어지고 또 과도한 자랑이 인간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몇 해 전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들었던 한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어렸을 적부터 알고 지내던 민수는 늘 성실하고 착실한 친구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는 자신이 회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우리 팀이 다 나만 믿고 맡긴 거야. 아, 그리고 이번에 보너스도 꽤 받았어. 근데 다른 팀원들 보너스랑 비교해 보니까 내가 제일 많더라니까? 친구들은 처음에는 민수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의 자랑은 끝날 줄 몰랐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임이 끝난 뒤 친구들 사이에 나눈 대화는 민수의 태도에 대한 불편함 뿐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변했지? 자신감이 넘치는 건 좋지만 요즘 너무 자기 자랑만 하는 것 같아. 이처럼 자랑은 우리의 성취를 알리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과도한 자랑은 오히려 인간관계를 해치고 상대방에게 거리감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절대 자랑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순간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상대방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때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을 때 나는 그런 문제는 한 번도 없었는데 혹은 나는 그럴 때 이렇게 해서 성공했어라고 말한다면 상대방은 자신의 고통이 하찮게 여겨진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상대방의 성취를 이야기하고 있을 때입니다. 나는 이번에 승진했어 라는 말에 그거야 뭐 나도 몇 년 전에 했었지 라고 대답하는 순간 상대방의 기쁨은 빛을 잃게 됩니다. 상대방의 성취를 축하하기보다는 자신을 드러내려는 태도는 그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과 비교하는 상황에서의 자랑입니다. 나는 너보다 월급이 더 많아. 내 차가 내 차보다 좋아. 이런 비교는 우리가 얼마나 잘났는지를 강조하려는 것 같지만 결국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자랑은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되어야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성공을 이야기하는 대신 그 성공을 이룬 과정과 그 속에서의 어려움을 공유하는 것이 더 진솔하고 공감받을 수 있는 대화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최근 누군가에게 자랑을 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 자랑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와 관련해 중국 고전 논어에서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겸손은 덕의 근본이다.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욕구를 겸손으로 다스리는 것은 모두에게 존중받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던져서는 안 되는 질문 4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상대방에게 무심코 던진 질문이 의도치 않게 그들을 불편하게 하거나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곤 합니다. 질문은 대화를 열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되지만 그 반대로 불편함과 갈등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몇 년 전 한 직장에서의 에피소드가 떠오릅니다. 새로 합류한 동료 지연은 조용하면서도 업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다른 직원들은 그녀가 너무 조용하다는 이유로 그녀의 개인사를 자꾸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안 했어요? 왜요? 혹시 눈이 높은 거예요? 부모님은 뭐 하세요? 집안은 어떤가요? 심지어는 월급 얼마나 받아요? 라는 민감한 질문까지 이어졌습니다. 지연은 처음에는 웃으며 대화를 넘기려 했지만 결국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점점 더 자신을 닫아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회사를 떠났습니다. 이 사건은 회사 동료들 사이에 크나큰 아쉬움을 남겼지만 이미 늦은 후회였죠. 이처럼 질문은 상대방에게 관심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선과 경계를 넘는 순간 그것은 부정적인 감정과 인간관계의 단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 던져서는 안 되는 질문 4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인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캐묻는 질문입니다. 왜 결혼 안 했어요? 아이를 안 가질 계획인가요? 이런 질문은 겉보기에 관심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의 삶에 대해 평가하거나 판단하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질문은 상대방이 본인의 삶을 설명하고 방어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경제적 상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월급은 얼마 받아요? 집값은 얼마나 들었어요? 이런 질문은 상대방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며 상대방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질문입니다. 경제적 상황은 개인의 삶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 중 하나이며 누군가가 그 부분을 들추려 한다면 상대방은 즉각적으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외모나 신체적 특징을 언급하는 질문입니다. 살이 좀 쪘네. 다이어트 안 해요? 혹은 너 왜 이렇게 키가 작아? 같은 말들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크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은 농담처럼 던져진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는 큰 상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비교를 전제로 한 질문입니다. 왜 형처럼 잘하지 못해요? 친구들처럼 성적이 좋지 않네요? 이런 질문은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 심리적인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질문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공감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대화에서의 목적은 상대를 이해하고 그들과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진정한 소통은 상대방이 들을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질문을 던질 때는 그것이 상대방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킬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번에는 대화를 이어가며 상대방의 말을 끊지 말아야 할 이유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화를 할 때 우리는 종종 상대방의 말을 끊고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흥분하거나 대화 주제에 열정적일 때 이런 행동이 더 자주 나타나곤 하죠. 하지만 상대방의 말을 끊는 행동은 단순한 대화의 흐름 방해를 넘어 그들의 감정을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는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몇 해 전 한 모임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려 봅니다. 그날의 주제는 각자의 어린 시절 추억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힘들었던 유년 시절과 어머니와의 갈등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하던 중 다른 사람이 그 이야기를 중간에 끊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 얘기를 들어봐. 라며 자신의 경험담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대화의 초점은 흐트러지고 원래 이야기하던 사람은 상처받은 표정으로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 사람은 모임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말을 끊는 행동은 의도와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깊은 무시와 불편함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행동이 반복되면 상대방은 점점 더 대화에서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그 관계는 서서히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동안 상대방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거나 공감받기를 원합니다. 그 순간에 말을 끊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속에서 내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구나라는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왜 말을 끊지 않아야 하는지 세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은 대화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공감받기를 원합니다. 말을 끊는 순간 그 감정 표현의 기회는 사라지고 상대방은 스스로 무시당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존중은 대화의 기본이며 이를 지키는 방법은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 것은 더 나은 이해를 돕습니다. 우리가 대화 도중에 상대방의 말을 끊으면 상대방이 무엇을 말하려 했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때로는 이야기의 맥락을 놓쳐버릴 수도 있죠. 정확히 이해하려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온전히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대화에서 말을 끊지 않는 태도는 상대방에게 나는 당신을 믿고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런 신뢰감은 인간관계를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한 가지 중요한 예로 심리학 연구에서 이야기를 경청하는 태도가 상대방의 스트레스를 크게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들의 이야기를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크나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철학자 키케로는 듣는 태도는 인간관계의 가장 강력한 무기다라고 말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그들을 존중하는 태도는 단순한 매너를 넘어 우리가 세상과 관계 맺는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자랑하지 말아야 할 4가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랑은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자신감을 표현하는 좋은 방법이지만 과하면 관계를 해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거나 불편함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겸손과 자랑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한 이유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몇 년 전 지인의 결혼식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축하의 자리에서 한 사람이 자신의 자녀가 명문 대학에 합격한 이야기를 끝도 없이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부모님들은 처음에는 축하의 말을 건넸지만 그 대화가 계속 이어지자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자녀의 성공을 축하받고 싶어 하는 마음은 이해가 갔지만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모습은 많은 사람에게 부담을 준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그 자리는 어색한 분위기로 마무리되었고 그 사람은 이후 모임에서도 비슷한 행동을 하며 점점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랑하지 말아야 할 4가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재산에 대한 자랑입니다. 돈과 재산은 민감한 주제일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상황이 각기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부의 과시는 상대방에게 위축감을 줄 수 있고 나아가 부러움이나 심지어 반감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재산은 상대적으로 더 깊은 인간관계보다는 피상적인 대화를 만들게 하며 대화의 진정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녀에 대한 과도한 자랑입니다. 부모로서 자녀의 성취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그 자랑이 다른 부모님들에게 비교와 경쟁의 압박을 주는 순간 상대방은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자녀에 대한 이야기는 상대방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며 일방적인 자랑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외모에 대한 자랑입니다. 사람들은 각기 다른 외모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외모에 대해 지나치게 자랑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열등감을 줄 수 있고 또한 대화를 피상적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모를 주제로 이야기할 때는 상대방의 아름다움을 칭찬하고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경험과 경력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특히 자신이 어떤 대단한 경험이나 경력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면 상대방은 자신을 더 초라하게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좋은 대화 주제가 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자랑의 태도로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은 대화에서 소외되거나 오히려 반감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랑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문제는 그 자랑이 상대방이 감정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자랑을 할 때는 이 3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공감의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대화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그들의 이야기도 충분히 듣고 공감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타이밍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자랑이 적절한 것은 아니므로 언제 어떻게 이야기를 전달할지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랑을 하더라도 그 안에 겸손과 배려가 담긴다면 상대방에게 더 긍정적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논어에서 공자는 겸손한 사람은 천하를 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겸손은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를 통해 우리는 더 깊고 진실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행복하고 지혜롭게 살기 위해 기억해야 할 마지막 4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지혜롭게 살기 위해 기억해야 할 마지막 4가지는 마치 삶의 나침반처럼 우리의 방향을 잡아줍니다. 이 4가지를 기억하고 실천하면 우리는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스스로를 더욱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약속은 단순히 시간을 정하거나 말로만 맺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약속에는 신뢰와 책임이 담겨 있습니다. 약속을 어기는 것은 그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며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특히 작은 약속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는 태도는 상대방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 우리 스스로도 더 신뢰받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옛 속담에 약속은 빚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 무게를 알고 책임지는 태도를 갖추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말을 중간에 끊지 않는 것입니다. 대화 중 상대방의 말을 끊는 것은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무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곧 그 사람의 자존감을 상하게 하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도록 경청하는 태도는 우리가 배려심 깊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줍니다. 철학자 칸트는 경청은 진정한 이해의 첫걸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자세는 대화의 깊이를 더하고 관계를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는 불평을 습관처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평은 우리 삶에서 일종의 해로운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불만이라도 지속적으로 말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피로감을 주고 결국 그 관계를 소원하게 만듭니다. 게다가 불평은 우리 자신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불평을 멈추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로 전환하는 것은 긍정적인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불평하는 데 쓸 힘으로 행동하라는 말처럼 우리의 에너지를 문제 해결과 긍정적인 변화에 사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교는 우리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열등감을 가져다 줍니다. 특히 타인과의 비교는 우리 자신을 더 나아지게 만들기보다는 스스로를 비하하거나 질투심을 키우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환경과 배경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의 여정은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가치가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비교하라는 유명한 조언처럼 우리의 기준은 항상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한 사연을 떠올려 봅시다. 어느 날 한 친구가 자신이 회사에서 승진하지 못했다며 자신을 자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는 주변 동료들이 자신보다 앞서가는 것 같아 늘 불안하고 초조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친구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걸어온 길과 다른 사람이 걸어온 길은 완전히 다르잖아. 너의 속도와 방향은 오직 너만이 정할 수 있는 거야. 그 말에 위로를 받은 친구는 자신의 성과를 돌아보고 자신의 목표에 더 집중하며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행복하고 지혜로운 삶은 이렇게 사소한 순간에서 결정됩니다. 약속을 지키고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며 불평 대신 긍정적인 행동을 하고 비교 대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태도. 이 모든 것이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철학자 에픽테토스의 말을 떠올려 봅시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우리 손안에 있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라. 이 말은 삶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에 집착하는 대신 우리의 태도와 선택에 더욱 집중하는 삶. 그것이 곧 행복과 지혜로움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방송에서 다룬 하지 말아야 할 12가지였습니다. 이 대화를 들으며 여러분도 삶에서 무엇을 조심해야 할지, 그리고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지 곰곰이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럼 모두 행복하고 지혜로운 하루 되세요. 지혜의 레코드였습니다.